마켓 시그널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당분간 미국의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민감도가 조금씩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주까지는 SVB나 도이치뱅크와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시장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들이 이제 소속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마이크론도 이제 보여줬다시피,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온 거는 이미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보고 있었고, 워낙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을 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워낙 이제 하반기에 좀 업황 회복을 좀 기대를 하는 만큼, 그만큼 한 6개월 정도 좀 선반영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최근에 이런 AI 반도체도 그렇고, 그 중국의 좀 경기 회복이 좀 살아나는 만큼, 조금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1일, 토요일에도 아마 우리나라 3월 달에 대한 무역지수 발표가 아마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이제 꾸준히 우리가 이제 매달 좀 지켜봐왔던 만큼, 이제는 반도체 수출이 얼마만큼 적자폭이 줄어드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그런 용인의 이제 증설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고, 이제 하이닉스도 더 이상의 추가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상승을 한 만큼, 어제는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쏠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시장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1분기 때부터 유럽향이나 인도 관련 북미 시장 관련해서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서울 모빌리티 쇼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제가 볼 때 좀 굉장히 수급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또 만약에 1분기 양극재 관련된 매출도 항상 매달마다 월배 데이터는 꾸준하게 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이게 쏠림 현상이 결국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로 굉장히 순환매하는 흐름이 계속 그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이 단기간에만 조금 순환매가 이루어졌고 지속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조금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어제도 K 관광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물론 중국도 3월부터 중순부터 꾸준하게 이제 리오프닝이 실시되는 만큼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는 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시장은 우리가 흔히 매크로적인 흐름, 그러나 은행주에 대한 파산 이슈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민감도가 사라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 리스크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국지적인 리스크로 흘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안돌레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변동성이 컸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4월 한 12일쯤에 미국 CPI 물가 지수가 좀 얼마만큼 많이 잡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오늘 파산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게 되면 이제는 시장은 좀 본격적인 상승으로 흘러가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4월이 한 달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제 3월도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제는 어닝 시즌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잠재되어 왔던 리스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조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의 영향권 내에 있을 때도 이렇게 지수가 2,400선 아래에서 좀 헤매긴 했어도 결국에는 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을 떨치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 그러면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동안 시장이 2차 전지를 끌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500 이상의 지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섹터가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2차 전지로 쏠렸었던 이런 수급적인 현상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반도체가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뭐 2차 전지 아니면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섹터들, 뭐 철강이나 이런 큰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AI의 핵심이 좀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AI 핵심 축으로 인해서 반도체나 이제 IT 전방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OLED, 그리고 이제 휴대폰과 같은 흐름들이 좀 커야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만약에 물론 아직까지는 그때 파월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그랬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실 관련된 은행주들은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6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실 좀 잠재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기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뭐 CDS 프리미엄도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도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해결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뭐 다음 달 가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좀 민감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 4월 12일 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CPI가 만약 5.5%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5월 2일 날 열린 FOMC의 금리를 굳이 올릴까에 대한 여부, 그러면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종료됐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 1분기 실적은 대다수의 업종들이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실적의 바닥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이슈도 해결된다 그러게 되면은 전 충분히 2,600도 2분기 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내에 2,600이라면 그동안 2,500선에 대한 저항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까? 그 2,500선 좀 탈환하는 듯 했던 게 지난해 8월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내내 좋지 않았었잖아요. 물론 상반기도 하락 추세였고 하반기는 한 단계 더 내려갔었는데 그러한 그동안의 어떤 한 9개월 이상 이어져 왔던 저항을 뚫고 2분기 내에 2,600선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전제 조건은 4월에 나올 이달의 CPI가 5.5% 수준까지 낮아지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OLED, 휴대폰 관련주들이 또 배터리만큼 제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이 정말 좋은 성장주들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하셨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악화된 실적이지만 주가는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2,600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코스피에서도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 소부장도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사실 2분기는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분기도 뭐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컨센에 대한 축소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인 거죠.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실적이 거의 바닥으로 오는 회사들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는 꾸준하게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다시 수급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산업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가는 계속 일자로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워낙 그동안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쏠림이 너무 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크게 급보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흐름의 트리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적
시즌과 이런 그 CPI의 그 사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큰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CPI 발표 전후로 해서 수급에 큰 변화 있는지 지켜보고요. 또 1분기 어닝 시즌 고성장의 대명사인 배터리도 좋지만 수급 부담 높기 때문에 또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 위주로 좀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자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도 짚어주시죠.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많이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가적으로 좀 상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추후에 다시 빠졌다가 좀 다시 반등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게, 본격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분기 때 중국에서 춘절을 했는데 불구하고 연쇄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도 사실 보이지는 않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명동이나 이런 관련된 강남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외국인들은 서서히 많이 복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상하이나 그리고 제주도나 그리고 관련된 중국 노선들이 서서히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사실 제쳐두더라도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매출은 크게 회복될 기미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미 어느 정도 작년부터 일본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LCC 같은 경우도 물론 어제 제주항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결국 이제 이런 여행 관련된 항공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캐파 자체가 빠르게 살아나야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LCC가 빠르게 못 올랐던 거는 아무리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비행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었다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LCC 선으로 인해서 일본, 중국 관련해서 여행객이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게 글로벌 텍스프리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많은 소비를 하고 나서 이건 세금 환급에 대한 대행 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 게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금 환급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급등을 했던 만큼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모습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리오프닝도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이제 서울 이제 모빌리티 쇼가 열립니다. 원래는 이제 모터쇼인데 이제 모빌리티 쇼로 이제 바뀐 만큼 이제 전반적인 업황 자체에 대한 흐름이 이제 또 넓어졌다라고 다변화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이런 전기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그리고 EV9 관련된 소식들이 아마 오늘 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에 대한 흐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추후에 이런 공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들을 크게 감축을 시켜서 그 공장에서 다 이제 그 로봇으로 이제 돌린다는 그런 전제하에 만든 로봇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도 제가 볼 때 큰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이죠. 그만큼 이제 레벨 3 3단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아마 오늘 관련된 이런 테마성들 자율주행, 전기차, 완성차,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첫 이제 개최되는 만큼 이런 기자들 이제 프레스 세터 데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도 자동차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또 오늘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로도 리오프닝, 또 행사, 서울 모빌리티 쇼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4월 말에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우커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면세, 화장품, 2분기 실적 기대해 주셨고 카지노, LCC는 이미 폭발하고 있는 수요들을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는 내일부터 열리는데 테슬라 주주분들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보러 가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좀 꽤 길게 4월 9일까지인가요? 네. 8일까지입니다. 4월 8일까지 해서 일요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2년마다 열리는 우리나라 국제 자동차 전시회라고 합니다. 테슬라 참여, 이 밖에 기업들 역대 최대로 160여 개 기업이 모여서 또 전시회를 펼칩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화진 과장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